일곱 번째는 데이비드예요. 8살의 아이고요. 굉장히 예민한 성격이고 이게 적어도 무슨 뜻인지 모르겠는데 다른 인격들이 가지고 있는 감정적인 고통을 데이비드가 많이 수용한대요. 자, 크리스틴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처음으로 나온 인격이에요. 3살이고 사탕을 좋아하는 아주 그냥 착한 그냥 영국 국적의 여자아이예요. 그런데 더 특이한 게 있어요. 크리스틴의 오빠가 있어요. 이건 정말 너무나 미스테리한데 크리스토퍼라는 13살의 크리스틴의 친오빠인지 아닌지 모르겠어요. 근데 오빠라고 표현이 돼요. 그리고 그는 하모니카 연주를 좋아해요. 마지막 10번째는 에이들라나가예요. 19살이고 굉장히 집안일을 잘하는 꼼꼼한 성격인데 눈이 심하게 떨리는 안진증 증세가 있었다고 하고, 자, 11번째는 필립이에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0살에 굉장히 폭력배적인 경향이 있었고요. 자, 12번째는 케빈이에요. 20살 남자, 강도 계획을 잘 세워요. 13번째는 월터예요. 22살에 호주 사람이에요. 방향 감각이 굉장히 뛰어나고 자기 자신을 사냥꾼이라고 믿고 있어요. 14번째는 에이프릴이라는 여자예요. 19살의 여자인데 굉장히 성격이 못됐고 보스턴의 억양을 쓰고 있어요. 그런데 이 에이프릴에게는 어떤 감정이 있냐면, 이건 좀 특이한데 이 모든 인격들이 빌리의 경험들을 공유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빌리가 어렸을 때 양아버지한테 받았던 그 성적인 학대에 대한 엄청난 증오심을 이 에이프릴이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에이프릴이 그것에 양아버지에게 복수하고 싶어하는 성향이 강한 것으로 드러났어요. 자, 15번째는 세뮤얼이라는 아이예요. 18살이고 유태인이에요. 이 인격 중에 유일하게 신을 믿어요. 그리고 조각이나 목각에 굉장히 좋은 능력을 보여줬어요. 16번째는 마크예요. 마크는 그렇게 큰 특징이 없었던 것 같아요. 16살이었고 그냥 단순 노동에 그냥 하는 일을 했었던 것 같아요. 어떻게 해서 이게 나왔는지 저도 모르겠지만. 자, 17번째는 스티브예요. 21살이고 사기꾼 흉내를 잘 낸대요. 18번째는 리예요. 20살이고 코미디언이에요. 자, 19번째는 제이슨이에요. 13살인데요. 얘가 굉장히 히스테리한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빌리가 실제로 중간중간 기억 상실을 하는데 그게 그 기억 상실이 유발됐던 게 제이슨이라는 인격 때문이었다라고 알려져 있어요. 20번째는 로버트예요. 17살이고요. 그냥 착한 그냥 평범한 아이고 여행과 모험을 좋아하고 몽상가로 그들 안에서는 평가받고 있어요. 21번째 션은 4살이에요. 그런데 이 아이는 귀머거리고 약간의 신체가 지체인지 정신 지체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 빌리의 인격 중에 그렇게 자주 드러났던 인격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23번째는 티모시예요. 15살인데 그냥 자기 세계에 빠져 사는 아이고요. 24번째가 그 이름 모를 선생이라는 인격이에요. 근데 이 선생이라는 인격만이 이 24개의 나머지 모든 인격들을 하나로 융합할 수 있는 인격이었고, 이 모든 인격들을 관리하는 총체적인 관리자의 역할을 했던 것 같아요.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예요? 이렇게 많은 인격들이 이 안에서 빌리라는 사람 하나 안에서 다 살고 있어요. 다 자기 삶을 살아요. 그런데 각자 행동해요. 나는 커피를 좋아하고 나는 아침에 우유를 좋아하고 나는 고기를 좋아하고 나는 고기를 안 먹어요. 그러니까 빌리는 다 외부에서 봤을 땐 어쩔 땐 채식주의자고 어쩔 땐 고기만 먹어요. 어쩔 땐 그림 그리는 걸 좋아하고 어쩔 땐 드럼만 연주하는 사람이에요. 말이 안 나오죠. 자, 그런데 더 신기한 건 이 빌리의 정신세계 안에서 그들은 서로 대화를 하기도 하고 서로 놀기도 해요. 인격끼리 사랑에 빠지기도 해요. 물론 이 모든 건 빌리의 심리치료를 통해서 빌리 안에 있는 생각들 그리고 빌리 안에 있는 인격들을 끄집어냈을 때 그 말들로 들은 것들을 책으로 묶어서 거기서 나온 이야기들이에요. 재밌는 것들이 있어요. 이 빌리의 많은 이제 인격이 있는 상황에서 정신병원에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미술 치료를 받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림을 그리기 시작해요. 그런데 이 인격별로 풍경화나 초상화나 정물화 등을 그려내라고 했을 때 그리는 스타일도 다 달라요.
무슨 말인지, 어떤 사람은 더 어둡게 그려내고 어떤 사람은 밝게 그려내고 어떤 사람은 점으로만 그려내고. 그런데 이제 그 중에서 앨런이라는 친구가 굉장히 그림 그리는 걸 좋아했어요. 그래서 앨런한테 요청을 하죠. 너는 그 인격의 세계를 알고 있으니 그 인격 안에서 사람들이 어떻게 생겼는지를 그려달라고 해요. 그때 이런 그림이 나옵니다. 이 그림은 앨런이 그린 크리스틴이에요. 크리스틴은 3살짜리 영국 아이예요. 사탕을 좋아하는. 이런 그림을 그렸어요. 자, 앨런이 그린 아서라는 인격이에요. 그 굉장히 똑똑한 스타일 있잖아요. 그 알아봐도 할 수 있는 그 똑똑한 스타일. 앨런이 그린 아서예요. 이번에는 그 19살의 그 성폭행 사건의 인격이었던 바로 아들라나. 앨런이 그린 아들라나예요. 정말 그들이 24개의 인격체가 그 안에 다 그렇게 존재하고 사는 걸까요? 아니면 그냥 이건 단순한 정신분열증에서 나오는 혼자만의 몽상은 아닐까요? 저도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까지 이야기로 봤을 때 그의 몸 안에는, 그의 머리 세계는 수많은 인격들이 살고 있어요. 자, 그런데 여기에서 누가 신체를 움직이고 누가 강도짓을 하고 누가 나가서 뭘 할지, 이 바깥 사람들과 이 사회를 살아가는데 무엇을 할지 누가 결정할까요? 그러니까 즉 주도권을 잡을 수 있는 그 과정이 있을까요? 그 과정에 대해서 빌리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게 이제 빌리의 실제 모습이거든요. 빌리의 말에 의하면 바닥에 커다란 하얀 자리가 있대요. 그리고 이 우리 많은 인격들 중에서 그 자리에 올라가면 누구든지 이 빌리의 몸을 통해서 실제로 내가 할 수 있는 행동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누군가가 이 자리에 올라가서 다른 인격들은 잠을 잘 수도 있고 자기 할 일을 하느라 바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단순 노동을 좋아하는 한 인격은 잘 밖으로 나오지 않아요. 그냥 그 안에 사는 거예요. 또는 그냥 자기 침대에 누워있는 인격도 있고요. 결국 빌리는요, 알려진 바에 의하면 빌리의 그 추후에 대해서는 조금 여러 가지 의견들이 좀 분분해요.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1991년에 그는 영화 감독에 뛰어듭니다. 그리고 스토미 라이프라는 프로덕션을 운영하게 돼요. 1996년까지 그는 캘리포니아에 살았다고 알려지지만 그 다음으로는 그가 어디로 이동했는지는 알려지지 않았어요. 사실 그는 지인들과도 연락을 다 끊고 사는 상태라고 해요. 그러다가 2014년 12월 12일 그는 59살의 나이로 한 요양원에서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에 관련된 이 영화, 바로 23 Identity라는 영화가 2016년에 미국에서는 아마 그때 개봉을 했고 우리나라에서는 얼마 전에 개봉을 했죠. 그러면서 큰 화제를 모으게 되죠. 여러분도 뭐 영화 보시면 알겠지만 정말 연기력이 미쳤어. 그 영화는 연기력도 탄탄하고 줄거리도 탄탄하고 너무너무나 볼만한 영화였어요. 너무도. 저는 그 영화를 2번 봤어요. 집에서 올레 TV로 혼자. 너무나도 말이 안 됐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이 실제 사건이 있다는 걸 알게 되고 제가 그때부터 이 토요 미스테리를 준비를 하게 됐는데요. 혹시 여러분도 그 영화를 보지 않았다면 그 영화 제가 추천해 드립니다. 자, 그런데 말이죠. 24개의 다중인격이 있고 그 각각의 인격들이 범죄를 저질렀어요. 강간과 강도죠. 그런데 그 사람이 저지른 이 죄를 우리가 단순히 다중인격, 정신분열증으로 판단하고 그저 무죄 판정을 하는 게 과연 옳은 일일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재고해봐야 할 문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